자, 고종 환제는 1900년 10월 25일 친년제 41호를 반보하여서 울른도를 우르토근이라고 하여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우르토근의 포미를 울른도 그리고 축도, 속도라고 칭했습니다. 여기에서 울른도는 현재 울른도이고요. 축도는 일본이 말하는 그 도쿠도라든가 옛날에 울른도라든가 그 일본 사람들이 이름으로 붙인 축도가 아니라 이게 울른도에서 2km 거리에 있는 축도, 한국 사람이 이름으로 붙인 축도가 있어요. 아주 작은 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속도라고 쓰여져 있는 게 현재 도쿠도입니다. 원래 울른도에 속가는 우산도라는 이름이 도쿠도의 이름이었는데요. 1880년경부터 이 이름의 변화가 생깁니다. 도르솜이라고 현지 사람들이 불러가지고 중앙에서는 그 도르솜이 돌 속자의 솜도자 속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도르솜이 독솜이 되어서 도쿠도라는 이름이 생기는 과정이었습니다. 도르솜이 독솜이 됐다. 돌이 톡으로 바뀐 이유는 당시 전라도 분들이 굉장히 많이 울른도에 이주를 합니다. 울른도는 이주 정책을 1882년부터 다시 시작했고요. 그 이전에는 400년 이상 무인도였어요. 그런데 1882년부터 다시 이주 정책을 시작해가지고 거기에 전라도 분들이 많이 이주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방언으로 도르솜이 독솜, 전라도 방언으로 돌이 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여서 독솜이 독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우르사 누기약을 제교를 했죠. 이게 1905년 11월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도쿠도 편입을 한국에 알렸습니다. 도쿠도를 일본 연도로 편입한 것은 1905년 1월이었고 그리고 2월에 시마네형 곳으로 일본은 비밀리에 도쿠도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 시마네형 공무원들은 도쿠도를 시찰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이상한 상황이었어요. 왜냐고 하면 보통 공무원들은 새로운 땅이 생겼다고 하면 금방 보러 가는데 그런데 보러 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새로 생긴 연도라고 보러 가면 한국 사람들이 왜 우리 땅 도쿠도에 왔냐 이렇게 말을 할까 봐 안 갔던 것입니다. 1년 이상 안 갔어요. 그러나 1905년 12월에 이제 우르사 누기약이 체결이 되었기 때문에 도쿠도뿐만이 아니라 한국 전체가 일본 것이 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도쿠도를 일본 것으로 했다라는 것을 숨길 필요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1906년 3월 시마네현의 일본 공무원들이 도쿠도를 처음으로 시찰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울른도에 들렀어요. 그렇게 하여서 도쿠도가 다케시마라는 이름이 돼가지고 일본 땅이 되었다라고 그대로 울른도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르도 군수였던 심훈택이라는 사람이 중앙에 보고를 했습니다. 본군 소속 도쿠도가 그러니까 우리 우르도군 소속의 도쿠도가라고 주장합니다. 그거는 이 문서의 첫 번째 줄의 아래쪽에 나와 있죠. 본군 소속 도쿠도. 그런데 일본 관인들 일행이 와서 지금 그 사람들이 도쿠도가 일본 연지가 되었다고 시찰자 와서 주장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그 중앙 당시는 한국의정부라고 했죠. 거기에 문서로 올렸습니다. 한국의정부에서는 즉각 지령체 3호를 내렸습니다. 그 지령체 3호는 이 문서의 왼쪽에 약간 큰 글씨로 쓰여져 있죠.
보고가 있는 내용은 바로 독도가 일본 연도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인데, 여기서도 주한 전무가 독도라는 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그 설은 전적으로 사실은 무근이다. 앞으로 일본인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조사를 하여서 보고를 해라 라고 하여서 중앙 위정부에서도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04년에 일본 군함이 독도라는 이름을 정확하게 발견하여서, 그때는 일본에 이름이 없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05년에 아무리 일본이 독도는 이름이 없는 무주지다 라고 하여서 일본에 편입했다 하더라도 1906년에는 거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그리고 현지에 있는 우르토 군수가 반박하고 있는 이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결국은 침략으로 취득한 연도는 무효인 거죠. 1943년 연합국은 가이로 선언을 냈습니다. 여기서 연합국은 일본은 폭력과 탐욕으로 약지한 모든 연도에서 구축되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가이로 선언의 내용 포츠담 선언 제 8조에 모두 흡수되었고요. 일본은 그 포츠담 선언을 1945년 8월에 받아들여서 무조건 항복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945년 일본이 배정하면서 일본이 폭력과 탐욕으로 가져간 모든 연도, 거기에는 독도가 포함되는데 다 일본 연도에서 분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46년이죠. 연합국은 스카핀 제677호라는 문서를 일본 정부에게 통보를 합니다. 이 문서 속에서는 독도가 한국 영토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약도는 당시 스카핀 제677호에 삽입되어 있는 약도인데 새로운 일본 영토가 그려져 있습니다. 일본은 아시아를 많이 침략하여서 한반도, 만주, 대만, 중국의 판천도, 동남아, 그리고 태평양의 많은 섬들, 엄청나게 많은 영토를 일본 영토로 만들었지만 패배함으로 인해서 연합국의 반침에 따라서 일본 영토는 옛날 그대로 다시 축소된 것입니다. 그러나 독도 부분을 보면 정확하게 한국 영토로 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스카핀 문서를 조약으로 만드는 과정이 샌프란시스코 조약 조안 작성 과정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 영국 여러 나라가 참여를 했고요. 거의 최종적인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조안은 영국이 연방하고 함께 만들었어요. 이것이 사실상 최종적인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조안이 되었는데, 그것은 1951년 4월에 마련되었습니다. 이 영국 조안 안에서는 독도는 한국 영토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영국 조안을 미국이 일본에게 제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패전국이라고 해도 일본도 이 내용을 알고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일본은 이 영국 조안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일본 영토 주변에 그려져 있는 선을 제거해달라.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약도는 아까 보신 스카핀하고 거의 같은 약도인데요. 일본 영토를
손으로 들로 싸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손으로 제거해 달라고 이런 식으로 일본이 미국 그리고 영국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일본 쪽에서는 심리적 부담이 크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일본 연토가 한때 엄청나게 큰 그 대일본 제국이 되었는데 또 옛날에 작은 연도로 일본 연도가 돌아갔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이 볼 때 심리적인 부담을 느낀다 이러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나 이때 일본은 도쿄도에 대해서는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쿄도를 일본 연도로 해달라라든가 이러한 요구는 없었습니다. 이 영국 조안에서도 도쿄도는 한국 연도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하고 미국은 부당한 요구는 없기 때문에 일본을 빨리 국제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해서 일본의 요구를 수용하자 이렇게 되어서 이러한 약도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사라집니다. 이제 약도 없이 그냥 조문 그 문장 센텐스만으로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 연도 조항을 쓸 때도 이러한 손이 있으면 조그만 손까지 모두 표시가 되지만 손으로 쓰지 않기 때문에 이제 작은 섬은 하나하나 열고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한국 연도의 독도 같은 작은 섬은 3,000개 이상 있습니다. 그것을 문장에 하나하나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 연도 조항을 만들 때 대표적인 3개의 큰 섬만 기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연미 합동 초안을 당시 극동위원회 11개 국가가 수행하여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이제 결정되어 갔습니다.